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 캘큘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계산기를 만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보통 토건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단순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카소 요소에 의해서 픽처, 설계도 그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도는 간단하기 때문에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이용해서 사측 연산이 되고 수학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기를 만드는데 입력은 물론 PC에서 하겠죠. PC에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얘를 아두이노로 보내는데 보낼 때 통신 방식은 시리얼입니다. 이 시리얼은 반드시 ASCII로만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ASCII 코드로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로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로만 처리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배열인 캐릭터 어레이인 스트링, 문자열을 이용해서 계산기 처리 루틴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결과는 또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PC 모니터상에 출력을 합니다. 핀 배열은 없기 때문에 순서도를 보면 그 순서도는 간단합니다. 물론 초기화가 있어야 되겠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이퀘이션을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으면 토큰을 추출해서 내가 숫자인지 함수 이름인지 연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끝이 나면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요 순서도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향후에도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 개념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객체 지향은 우리가 2학년 때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객체 지향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도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 지향을 도와주는 개념을 활용해서 객체 지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객체 지향을 하려면 기능별로 함수, 변수를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의 기능은 분명하죠. 클래스에 넣고 그 클래스를 셋업 루프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계산기를 객체 지향으로 설계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 가서 이 폴더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폴더를 만드는데 마이캘크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자, 마이캘크 만들었고 요 마이캘크 밑에 폴더 이름하고 동일한 헤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자, mycalc.h라는 헤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출력이 되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헤드 파일 편집기로 사용해서 아두이노에 사용할 헤드 파일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헤드 파일은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한 번만 include 되어야 하기 때문에 programmer once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컴파일러에게 지시를 하고요. 자, 나는 mycalc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이 클래스는 생성자 constructor가 있어야 되니까 mycalc라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행성자는 my 클래스가 정의될 때, 선언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변수가 파괴될 때는 디스트럭터가 호출되는데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 대신에 앞에 물결 무늬를 넣어줍니다. 자,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private member, protected member, public member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private, protected, public은 내가 사용하는 이 멤버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냐, 접근 가능하지 않냐로 구별합니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멤버는 퍼블릭이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멤버는 private과 protected입니다. 근데 private하고 protected는 외부에서 접근이 되지 않는 걸로 동일하다고 하면 차이점은 상속할 때 일어나는데요. 내가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러니까 상속된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은 protected가 되겠고요. 어디서든 외부에서든 상속을 해서든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보장되는 멤버는 private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아두이노에 써야 되니까 public으로 셋업하고 루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함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있고 클래스 안에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함수들은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세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더라도 차분하게 자, 내가 계산기를 만들겠다. 자, 계산기 만들려고 하면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렸죠. 픽처에 따라서 설계도를 그렸는데 자, 설계도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함수와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함수나 클래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의한 겁니다. 근데 함수와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하면 클래스 이름, 클래스의 멤버 이름, 함수의 이름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굉장히 체계화되고 함수가 정의됐기 때문에 친구랑 협업이 가능하고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친구의 함수를 내가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상속을 통해서 혹은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클래스가 다른 코드에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my 클래스에 셋업과 루프를 호출해서 언제든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설계도를 보면 자, 먼저 계산기 초기화가 필요하겠네요. 이니캘크라는 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input equation이 있었죠. 자, input equation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자, get 토큰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calc equation이 있었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뭐로 할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자, 필요한 함수들을 그냥 집어넣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터페이스가 생기질 않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셋업에서 init calc 자, 계산기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어떻게 초기화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자,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init equation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get 토큰을 실행을 합니다. 자, 토큰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토큰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equation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필요한 함수들을 인터페이스 형태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거는 클래스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걸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자바 클래스는 더 객체 지향화를 더 업그레이드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인 경우는 상속을 할 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implement 키워드 이용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해 놓으면 되고 혹시 까먹더라도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내가 클래스 개념을 알고 있고 자, 문법 책을 찾아보면 클래스 개념에 맞게 클래스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고 상속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작성한 클래스를 아두이노에서 한번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가서 zip 라이브러리로 갑니다. 자, 바탕화면에 가서 자, 템프에 mycalc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열어주면 자,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한번 시켜서 컴파일을 해봅니다. 자,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mycalc라고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든 자, 피카소 요소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핵심은 어떤 경우든 컴파일이 되어야 됩니다. 컴파일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컴파일이 안 되는 이유를 에러를 찾아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혹은 워닝이 뜬 경우에 여러분 워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워닝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버그로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워닝이 생기면 없애야 되고 어떤 경우는 워닝을 없앨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컴파일러 지시자 통해서 이 워닝은 의미 없다고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 mycalc라는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이 데이터 타입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자바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과정입니다. 그럼 mycalc라는 변수에 셋업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요. 자, 루프에는 mycalc의 룹을 호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에러가 없어야 합니다. 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컴파일 에러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는 잘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클래스 구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클래스 구현으로 들어갈 때 조심할 점은 자, mycalc는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작성한 겁니다. 내가 작성한 거고 내가 만든 건데 자,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누르면 mycalc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아두이노 IDE가 내가 만든 폴더와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문서 밑에 아두이노 폴더가 있거든요. 아두이노 폴더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 폴더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스에 갖고 가서 mycalc 폴더를 생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지 새로 바뀐 형태의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코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mycalc의 이 위치를 보면 다큐먼트가 문서거든요. 문서 밑에 아두이노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스 밑에 mycalc 밑에 mycalc.h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IDE가 복사한 클래스를 여러분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전 헤더 파일을 편집을 하면 아무리 편집하더라도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스케치 코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기화해야 되는데 뭐 초기화할 거는 별로 없는데요.
자, 일단 이퀘이션을 하나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해야 되는데 이 이퀘이션은 스트링 톡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토큰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톡으로 정의를 하겠고요. 이 스트링 톡은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기본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include를 통해서 스트링 톡을 가지고 옵니다. 이 스트링 톡은 내가 아두이노에 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지난번에 이미 스트링 톡을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include를 통해서 스트링 톡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톡을 초기화를 해 줘야 되겠죠. 초기화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퀘이션 초기화가 필요하면 함수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 초기화는 빈 문자를 넣어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는 맨 처음에 이퀘이션을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초기화를 다 했으면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입력은 스트링 톡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scanf를 이용하면 C 언어에서 scanf처럼 scan string이라고 해서 스트링 톡 형태로 문자열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두이노에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시리얼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시리얼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자, 입력을 받을 때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받을지 말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리얼에 데이터가 왔으면, 그러니까 available이 0보다 크면 PC로부터 내가 있는 아두이노 쪽으로 바이트가 몇 개가 온 겁니다. 그 개수가 available로 표시되는데 하나도 안 왔으면 0이 될 거니까 그때는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고 데이터가 왔으면 이제 받는 건데, 근데 이 scanf는 그 기능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serial available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scanf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이 다 왔으면 여기에 있는 이퀘이션 스트링에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자열 저장된 결과는 바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사용자는 내가 문자열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시리얼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해서 insert an equation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좋고요. 자, 입력을 다 받았으면 자, serial 해서 print line 엔터를 치면서 이퀘이션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용자는 이퀘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퀘이션을 넣지 않고 공백을 넣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퀘이션을 트림을 합니다. 트림은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서 ABCD를 입력을 했다고 해봅시다. A, B, C. 근데 공백을 막 집어넣었어요. 공백. 탭도 막 넣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트림 한다는 건 트림은 잘라낸다는 뜻이니까, 트림은, 자, 트림은 여기에 있는 공백을 없애주고, 뒤에 있는 공백, 그 다음에 탭 같은 것도 다 없애고, ABC만 뽑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트림을 해서, 자, 요 이퀘이션에
크기를 한번 보면, 자, empty냐 아니냐를 봐서 empty라고 하면 방정식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방정식을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화일문을 계속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무한 루프로 이제 돌려서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림까지 해서 입력한 방정식을 봤을 때 얘가 empty가 아니라고 한 경우에만 브레이크를 하면, 자, 입력을 내가 확실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nput equation 함수가 호출이 되면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까지는 무한 루프를 계속 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자, 에러가 떴는데요. 자, 프린트 쪽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여기 이퀘이션 쪽이 이제 문제인 건데, 요거는 그 실수한 게요. 자, 얘를 그대로 출력할 수는 없고 스트링 톡이기 때문에 시리얼은 인식하지 못하는 객체가 돼서 얘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요 값을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객체가 그 스트링 톡이 되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객체를 변환해서 시리얼로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컴파일은 다 됐고요. 자, 아두이노를 다시 연결해서 이제 코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캘크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루프에서 반복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리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시리얼에 비긴을 해줘야 되겠죠. 자, define 통해서 시리얼 웨이트를 9600으로 해줍니다. 9600. 자, 얘를 여기다 넣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업로드는 잘 됐고요. 자, 이퀘이션을 넣으라고 하니까 1 더하기 2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서트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루프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어 나온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추출하고 이퀘이션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 토큰은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될 거니까 여기에 토큰은 이제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은 스트링으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토큰은 내 이퀘이션에 자, getToken 함수가 있습니다. getToken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토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토큰의 의미를 봅시다. 그러니까 토큰의 의미를 보면, 자, 토큰은 예를 들어 나는 문자열을 1 더하기 21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얘를 입력하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21이라는 숫자, 자, 이 숫자를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자열, 토큰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토큰이 3개가 이제 되도록 추출을 해 주는데, 자, 그 과정을 내가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하기는 쉬워 보입니다. 아, 앞에는 공백 있고 뒤에는 공백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아, 얘는 1이라는 문자열이구나, 플러스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려면 getToken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stringTalk이라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 프로젝트에 include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etToken을 한 다음에 이 getToken은 stringTalk으로 return 값이 오기 때문에 얘를 다시 string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getToken이 return하는 값은 stringTalk이 되고 여기에 있는 토큰은 string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캐스팅을 위해서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스트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추출된 토큰은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s토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맨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토큰이 이제 0이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토큰이 0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니까 자, 이 getToken 함수는 return 값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자, 내가 토큰 추출을 했는데 의미 있는 문자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이 1 더하기 21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토큰은 맨 처음에 1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올 거고 21 올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널 스트링이 오면 그때는 여기에 있는 토큰의 데이터 크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경우는 데이터 끝에 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 끝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getToken 함수에서는 return을 토큰이 이제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에서 자, empty가 아닌 경우만 return을 tru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은 자, 불리언으로 하도록 합니다. 자, getToken은 만약에 getToken 한 값이 true가 아니라고 하면 false면 결과가 이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문자열의 인식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프를 다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alc로 넘어가는데 자, calc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계산하는 게 숫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아두이노로 가서 자, 캐릭터 보면 자, 숫자인 경우 is digit이라는 게 있습니다. is digit. 자, is digit 있으니까 얘가 digit이면 이제 숫자라서 계산이 되고 숫자가 아니면 뭐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lculate equation에서는 이제 숫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digit 함수가 있으니까 이 digit 함수는 그러니까 숫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요 토큰 함수의 맨 첫 글자를 보면 됩니다. 얘가 숫자라고 하면 숫자 계산을 사칙 연산을 해주면 되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숫자가 아니면 문자겠죠. 문자인 경우는 이제 펑션을 계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숫자인 경우는 그 숫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 계산하는 경우 숫자 계산하는 경우는 이제 calc digit이라 할까요? 하는 거를 호출을 해주고 함수 계산하는 거는 calc fun이라는 함수 자 얘를 만들어서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계산할 때 숫자인 경우 그 다음에
함수인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 둘을 한번 구별해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void로 calc digit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calc fun을 또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 둘을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가서 한번 보면 우리 문제에서는 사칙 연산할 수도 있고 수학함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if문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사칙 연산은 분명히 숫자로 시작하고 예를 들어 sin 3.14를 계산하고 싶으면 얘는 문자로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이 디짓 검색하는 게 별로면 예를 들어 알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알파벳을 하는 거니까 거꾸로 is 알파 라고 하고 알파면 이거 함수 계산이니까 함수를 이제 계산하겠다. 이걸 가지고 갈까요? 함수를 계산하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디짓을 계산하라. 혹은 디짓 넘버가 더 뉘앙스가 맞나요? 숫자. 자, 넘버를 계산하라. 여기도 이름을 넘버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get토큰을 루프에 넣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 없이 calc 이퀘이션에 넣는 것도 이렇게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만약에 이 토큰 나온 게, 자, 토큰을 예를 들어 불리언 리저트로 받았는데 요 리저트가 true가 아니라고 하면 더 계산하지 말고 return을 하라. 이렇게 작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계산 루틴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였고요. 여기 함수가 isEmpty는 이제 스트링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스트링 경우는 length를 봐야 됩니다. length를 봐서 얘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length는 문자열의 크기입니다. 문자열의 크기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경우에만 true가 되고, 만약에 자, 얘를 한번 보면 if string is not empty 면 return true. 자, 이렇게 설명을 이제 붙여주고요. 스트링이 공백이 아니라고 하면, 비어있지 않다고 하면 true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true면, 그러니까 리저트가 true가 아니라고 하면 더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return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고, 이 result를 이제 갖고 오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코드를 더 깔끔하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에서 length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결과니까 그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토큰 추출했는데 토큰이 어떤 이유에서든 0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 계산할 수 없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get토큰 한 게 true가 아니라고 하면 return을 해서 결과를 더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자, 계산기 결과를 확인을 해 봅니다. 해봐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자, 업로드해서 우리 계산 결과를 잘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자열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12 뭐 빼기 34 그다음에 사인 앞으로 계산할 거 3.14 뭐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첫 단어가 디짓인지 숫자인지 아니면 알파벳 함수를 표현하는 알파벳인지 그걸 이용해서 계산 루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